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 경보로 인해 열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과거 대참사의 전조 현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53분경 일본 혼슈 동북부 살리쿠 앞바다 약 100km 지점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를 약 10km로 분석했으며 지진 발생 직후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과 이와테현 등지에 쓰나미 경보를 즉각 발령했습니다. 이번 진동은 진앙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도쿄 도심에서도 고층 건물의 전등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강력하게 감지됐습니다. 재난 현장의 긴박함은 방송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규 방송 도중 긴급 지진 속보를 타전하며 화면에 쓰나미 대피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진행자들은 평소에 웃음기를 거두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관측된 지진의 여파로 현재까지 중상 2명을 포함해 6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됐으며 건물 39동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지진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살리쿠 해역이 지난 30년간 에너지를 축적해온 지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8년 규모 7.9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줬던 도카치 해역 지진과 진원이 인접해 있어 향후 규모 8 이상의 후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동부 7개 도와 현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 수심 500m 아래에 사는 심해어인 도돔 5마리가 한꺼번에 잡히는 희귀한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심해어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국립수산과학원 측은 심해어 출현과 지진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재난의 혼란을 틈탄 허위 정보 확산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인 20일부터 SNS상에서는 해양 탐사선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식의 인공 지진설이 6,000건 넘게 공유됐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는 지진 예측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유언비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경고하며 공공기관의 공식 정보를 신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외적인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은 지난 4월 22일 일본 내 잦은 지진과 후발 지진 위험을 근거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일 관계 악화와 맞물려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정수로 불리는 라이다가 결합해 비행 중인 모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레이저로 격추하는 휴대용 장치가 등장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 창저우에 소재한 기술기업 광주지 스마트기술 유한공사가 개발한 포톤 매트릭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장치는 기존의 화학적 살충제나 전기 모기체에서 벗어나 고정밀 물리적 제거 솔루션을 가전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톤 매트릭스의 핵심 메커니즘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교한 융합에 있습니다. 장치 내부에 탑재된 라이다 모듈은 초당 수만 번의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곤충의 표면에 맞고 돌아오는 시차를 측정합니다.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 0.003초 만에 대상의 정확한 3차원 위치와 크기, 이동 방향을 계산해냅니다. 이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모기가 경로를 바꾸기 전에 타격 지점을 선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수집된 비행 패턴과 형태 정보를 분석해 모기와 다른 무해한 곤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타격 대상으로 확정되면 고속으로 회전하는 정밀 거울이 레이저빔의 경로를 굴절시켜 1초당 최대 30마리의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연사 능력을 선보입니다.
물리적인 타격 방식인 만큼 화학 성분에 의한 호흡기 자극이나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커다란 기술적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은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에서 폭발적인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초기 목표액이었던 $2만 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한 뒤 최종적으로 목표액의 약 80배에 달하는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2,600여 명의 후원자와 4,000건에 달하는 선주문이 쇄도한 것은 추적의 자동화와 비접촉 제거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철저합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AI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감지되면 즉각 레이저 발사를 차단하는 안전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측은 현재 수천 건의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이 장치가 기존 살충제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활 가전 카테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제작된 인자한 미소의 불상, 고창 선운사의 금동지장 보살 좌상을 둘러싼 기묘하고도 영험한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관 뒤에 숨겨진 놀라운 귀소 본능 설화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 제279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현재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선운사에서 소중히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이 불상이 오늘날 우리 곁에 남아있기까지는 90여 년 전 발생했던 긴박하고도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인 절도범들은 선운사에 안치되어 있던 이 금동지장보살 좌상을 몰래 훔쳐 일본으로 밀반출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 타국으로 유실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상을 소장하게 된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을 손에 넣은 직후부터 그들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운과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현상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장자들의 꿈속에 보살상이 직접 나타나 내가 있던 곳 전라도 고창으로 돌려보내라 라며 엄하게 꾸짖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이후 소장자들은 원인 모를 병을 앓으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가세가 급격히 기우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도난범들은 범행 2년 만인 1938년 일본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후 선운사 스님들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보살상을 무사히 모셔오면서 이 사건은 우리 문화재 환수사의 유명한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금동지장보살 좌상을 포함해 선운사가 보유한 보물급 지장보살상 3점이 사상 처음으로 사찰을 떠나 서울 나들이에 나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선운사는 4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 선에 들고 구름에 눕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물인 새 불상이 한자리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비롯해 국보 1건과 보물 11건 등 총 81건, 157점의 귀중한 성보들이 공개됩니다. 도둑들을 자수하게 만든 지장보살의 위엄을 직접 확인하려는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에 깃든 영험한 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 한복판의 개관을 앞둔 대한박물관이 명칭과 전혀 딴판인 전시 내용으로 거센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름은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대한과 영문명 코리아 뮤지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실상은 중국 역사 유물 일색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4월 15일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물관 안내문을 촬영해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진한당, 송명청에 이르는 중국의 역대 왕조사가 상세히 나열돼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유물은 일본 및 세계 각지의 예술품 중 하나로 취급하며 맨 아래에 일부 전시한다는 한 문장으로 가름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유물을 세계 각지의 예술품에 포괄시킨 의도가 의문스럽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중국의 변방국가나 속국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21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한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온 외국인들이 대한박물관이라는 간판 아래 중국 왕조사만 나열된 것을 본다면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박물관 내부에는 중국 진시황릉의 병마용과 유사한 조각상과 중국 남방불교 유물로 추정되는 자기류 등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을 설립한 법인의 대표는 한국인이지만 실제 건물 계약과 운영 과정에는 미국 국적의 중국계 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관계자는 명칭을 왜 대한으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그저 이름이 멋있어서 정했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립박물관의 경우 명칭 사용이나 전시 내용에 대해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관할 자치구인 은평구청은 지난 4월 17일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해당 시설이 미등록 사설 박물관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어 실제 박물관 용도의 전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청 측은 오는 5월 초 개관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용도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은평구는 대한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실제 전시 내용과 현격히 달라 관람객에게 중대한 혼란을 주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한옥마을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